들어갈까요? 자, 1장 총설 이렇게 시작되죠. 이 총설에서는 대부분 우리 시험은 오른쪽에 3절에 있는 용어의 정의가 보통 한 문제짜리로 출제될 거예요. 용어의 정의가. 1절의 목적하고 2절은 따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아요. 참고로 목적은 한 번 정도는 읽어보세요. 이 법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이 법은 국토. 이 국토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특광시군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용과 개발과 보전. 항상 단어가 뭐뭐 나와요? 개발하고 보전. 이 지문이 꼭 나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그럼 여기서 계획의 수립, 집행, 계획이 3개가 되는 거죠. 3개 뭘까요? 광역, 기본, 관리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하고 광역은 수립만 할 거고요. 집행은 어떤 게 하겠죠? 그렇지.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법 목적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 3개를 수립했는데 광역과 기본은 수립만 하면 되고요. 장기적 발전만 제시하면 되겠고, 집행한다.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집행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면 공법의 최종 목적인 뭐를 정의해요? 공공복리 증진한다. 이게 법의 목적이 항상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 그런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맨 끝에가 법 몇 조? 1조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모든 법의 1조는 목적이에요. 어느 법을 보든 1조로 목적으로 돼 있어요. 그 목적에가 공공복리 증진한다. 요 말은 꼭 나온다. 이 정도 마시고요. 2절 보실 필요가 오른쪽에 용어의 정의. 용어는 이미 다 배운 거니까 체크만 할게요. 광역 하면 무슨 권? 광역계획권. 뭐 하는 거?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거. 근데 시험에서 장기 발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역 계획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광역 계획권이.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그럼 도시군 계획 4글자로 읽으면 특, 광, 시, 군에서 끝문장 무슨 계획 구분. 기본하고 관리 계획 구분.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읽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책 읽을 때 제가 딱 체크하면 그까지만 딱딱딱 체크해서 집에 가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기본 도시군 기본 계획 하면 첫 줄 끝에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종합 계획이야. 종합 계획. 그럼 여러분들 이 비구속의 종합 계획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비구속의 무슨 종합 계획은 계획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것은 그냥 종합계획인데, 여러분 혹시 헷갈리시면 여기다 이렇게 하나 써보세요. 종합적 계획이야. 종합적 계획. 우리 종합한다 그 말이 뭐예요? 많은 거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장기적인 발전 방향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계획. 그러면 기본 계획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모든 발전 방향을 다 갖고 있는 게 뭐다? 기본. 그래서 성격을 종합적 성격 이렇게 말해. 종합계획 이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 성격이다. 그러면 좀 혼동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옆에 줄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 말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만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무슨 계획? 관리계획 만들 때 쓰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첫 줄 끝에 개발, 정비, 보전 써 있나요? 개발, 정비, 보전. 그리고 이제 그 끝문장. 다음에 구체적 계획 이렇게 말했죠? 항상 구속적인 구체적이야. 실행을 하니까. 그 혹시 그 강목이라는 말 설명했나요? 그 강목은 그냥 지우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서 관리계획 6가지가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5, 6, 7 나오나요? 요거 묶어서 그냥 5월달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나중에 하나 배우면 다 이해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8번에 기반시설 하면 종류 나오는 걸 알겠죠? 교통시설에 뭐뭐뭐 있다. 참고로요. 유통공급시설의 맨 끝에 공동구 한번 딱 체크해 놓으세요. 간혹가다 시험에서요. 다음 시설끼리 옳게 연결 이럴 때 공동구는 자주 써먹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가 공동구는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또 단독으로. 매년 출제되지는 않고 보통 2, 3년 단위로 한 문제씩 공동구가 따로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저 뒤에 가면 공동구가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그러면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해가 안 되죠, 아직은? 오른쪽에 한번 해봐요. 광역시설 그러면 역시 무슨 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 정비 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인데 박스 안에 1번, 2번 가장 중요한 단어 몇 이상? 둘 이상. 광역 나오면 둘 이상이야. 근데 1번의 끝문장 걸쳐 있다 이 말 있나요? 걸쳐져 있어. 2번에는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돼 있어. 공동으로. 그러니까 기반시설인데 둘 이상 특광시군에 뭐 돼 있거나 걸쳐져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거의 이름을 광역시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지하에 설치한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왼쪽에 분류할 때 유통공급이었어. 유통공급. 유통공급 뭔지 알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전기선을 공급하는 게 어디를 통해서 공급하나요? 아니, 전봇대. 전봇대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전봇대 통해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으면 미관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미관 안 좋죠. 또 이 전봇대 하나 때문에 도로 확장 공사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어디에다가 지하에다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 수용했을 때 그것의 이름을 공동구라 하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스관이 만약 도로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지하로 넣었다. 그걸 수용하게 만든 시설의 이름을 공동구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공동구라 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참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지하에다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시설로 만들었고요. 이거 이제 지표가 되겠죠. 또 하수도 그러면 여기가 하수도, 중수도, 상수도 이렇게 들어가요. 순서가. 상수도 뭐예요? 상수도. 우리 먹는 물이지. 그럼 하수도는 쓰고 버리는 물이지. 그럼 순서가 여기가 하수도가 있으면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상중하야. 그럼 중수는 뭐예요? 중수?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우리 화장실 물 내리고 이런 게 그 빗물 모아서 쓰는 걸 중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시설에 광 케이블, 전기선 요렇게 수용해 놓은 시설을 뭐라고 하자? 공동구라고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거기 잘 보시면 공급, 전기나 가스나 수도 공급하고 그리고 통신, 하수도 요런 시설 어디에다? 지하에 만든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12번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여기 이제 시설에 관한 용어가 이제 또 한 문제가 나올 건데요. 용어 문제 나올 때는 지금 우리가 도로, 공원, 무슨 공동구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반시설이 이름이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기반시설을 또 광역시설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 하나 갖고 기반도 되고 도시계획 시설도 되고 광역시설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용어를 묻는데 이 중에 하나를 낼 거라는 얘기예요. 시설 문제 낼 때는.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면 오로지 저 이름만 나올 때는 기반이죠. 그러면 시험에서 요걸 이제 묻겠지. 도시계획 시설이란 뭐예요? 이렇게 물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순서 보세요. 무슨 시설?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인데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결정된 시설을 이름을 뭐라고 하자?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는 기반시설인데 도로 만들려고 무슨 계획 결정이 내리면 관리계획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이름은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부르자. 그 뜻이에요. 그럼 광역시설이 뭐냐? 그러면 기반시설인데 몇 이상? 둘 이상 특광시군에 뭐 돼 있거나 걸쳐져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을 하면 그 시설을 바로 광역시설이라고 부르자. 그 뜻이겠죠. 자, 울산광역시에 이렇게 도로가 하나 있다.
도로. 그럼 무슨 시설이에요? 기반 시설이에요. 근데 도로 만들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뭐예요?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부른다. 그 뜻이에요. 자, 이 도로가 양산시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걸쳤죠? 그럼 무슨 시설? 광역시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도로 그럼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그럼 도로 만들려고 관리계획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면 도시계획 시설. 그러면 설치해놓고 보니까 걸쳐져 있더라. 그러면 광역시설이에요. 다시 한번. 울산광역시에 공항이 있다. 공항 무슨 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그럼 만들려고 관리계획 결정 내렸다. 도시계획 시설이죠. 그러면 이 공항은 울산광역 시민만 이용하나요? 주변에서 이용하나요? 주변에서도 이용할 수 있죠. 그건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해됐나요? 이 시설 이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 나올 때요. 우리가 좀 전에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요 시설들은 뭐 하게 돼 있나요? 사업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 시설 사업이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으면요. 도시계획 시설이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틀리게 해주는 게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되나요? 이게 틀렸다고 찾아내셔야 돼. 근데 이 순서 모르시면 못 찾는 거야, 순서를. 그러니까 물으면 자기 앞에 이름을 대야 돼, 앞에 이름. 이 순서 기억했다가. 기반,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죠? 그럼 도시계획 시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반, 이렇게 가지. 기반으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을 이래야지. 기반 시설을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 기출문제 보면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 기억하시고, 물으면 뭐 해야 돼? 앞에 이름 먼저 대는 거예요. 자, 도시계획 시설 그러면 기반이 나와야 돼. 기반 시설 중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해야 돼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러면 저기 기반 물으면 안 돼요. 앞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이런 거 다 맞춰줘. 꼭 앞에 이름을 바꿔놓는 거지. 그럼 광역시설 그러면 역시 기반 나와야 돼. 기반 시설 중 둘 이상 걸쳤다, 공동 이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표적인 시험 문제가 우리 시험 나올 때는 요거나 요거를 많이 줘요. 광역은 내면 거의 다 맞춰.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이 뭐예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시설 이해됐나요? 그 다음 13번에다 별표 하시고요. 이건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배웠죠, 이거? 도시계획 사업이란 기억나나요? 똑같이 적으세요. 여러분 지금 몇 번이에요? 13번. 그럼 도시계획 사업 앞에다 이렇게 3자 뒤에다 쓰세요. 도시계획 사업이란 그럼 몇 개를 말해? 3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괄호하시고, 이거 안 썼어.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도시계획 사업 몇 개다? 3개다. 자, 보세요. 똑같이 따라 쓰세요. 그럼 3가지 사업 모두 다 사업하려면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돼요. 시설 사업하든 도시개발 사업하든 정비 사업하든 전부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결정하면 효과는 행위지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이때부터는 사업이다. 항상 용도 지역, 용도 지구는 주로 행위 제한을 많이 받고 그 시설부터는 무조건 사업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때 사업은 각각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쓰시고 똑같이 썼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책에 3가지가 써 있죠 이렇게. 그럼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는 무슨 법이 적용이 되나요? 이렇게 묻겠죠? 바로 이 법. 이 법 이름?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책 읽을 때요 이런 말 나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이런 말들이 나오면요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법을 이 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이 법이 아닌 나머지 통틀어서 전부 뭐라고 그래? 다른 법률. 그러면 지금 만약 국토계획법을 배울 때는 국토계획법이 이 법이고 나머지는 다른 법이죠. 그럼 만약 지금 이 시간에 도시개발법을 배워요. 그럼 도시개발법이 이 법이겠죠? 그럼 국토계획법은 다른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책 읽으실 때 책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이렇게 써지면 현재 배우는 법을 이 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현재 배우지 않는 법을 다 합해서 다른 법이다. 꼭 이 법은 국토계획법에서 이러시면 안 돼. 현재 배우는 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은 시설 사업할 때는 이 법을 해요. 그러면 개발 사업할 때는 도시개발법이 필요한 거지. 그럼 여러분이 도시개발법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토계획법 모르면 할 수가 없어. 어차피 이 법에서 절차 배우면 이 절차 그대로 갖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정비법 할 때는 도시정비법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도시정비법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무슨 법? 국토계획법에 있는 절차로 그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로지 국토계획법의 모든 내용을 알면 나머지는 다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진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쓰는 용어예요. 도시계획사업 이거는 재작년 시험 문제로 한 문제 나왔어. 다음 중 도시계획사업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출제해. 그러니까 용어 문제 자체는 가장 기본적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계속 쓰는 용어들이야 이게. 이런 용어를 모르면 다음 장 넘어가고 그러면 계속 헤매는 지문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아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너뛰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요. 17, 18, 19번 나오나요? 요걸요. 용어로 부를 때는 용도 지역재라고 불러요. 용도 지역재. 그러면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 개 이름 같이 읽어보세요. 뭐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한꺼번에 읽을 때는 용도 지역재. 아까 기본하고 관리계획 한 번에 읽을 때 도시계획 이렇게 읽으죠. 역시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제도상으로는 용도 지역재다 이렇게 불러요. 그거는 나중에 본문에 가서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하지 말고 본문에 들어가면. 왜냐하면 본문에가 관리계획 1번이 뭐예요? 용도지역 지구 배우겠죠? 그때 이제 한꺼번에 딱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20번, 21번 묶어서 뭐였나요? 기반시설, 연동제, 이름까지만 하시고 뜻은 몰라도 돼. 뜻은 몰라도 돼요. 이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가면 4절하고 나오는데 4절에 있는 내용은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특히 1, 2, 3번은 여러분 5월쯤 가서 읽으시면 알 거고 4번은 이미 배웠어요. 도시구는 도시는 어디냐? 특광시를 말한다. 구는 어디냐? 군을 말한다. 설명했죠? 읽으실 필요 없어. 굳이 읽을 거 없고. 그리고 그 밑에 여백이 좀 나오나요? 거기다가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야 돼요. 원래 이제 법조문상에 그 부분에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뒤에 부분을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최근 용도지역재다 이걸 한꺼번에 넣어놨는데 여기서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그 타이틀을 이렇게 적을게요. 국토의 용도 구분 하고 거기다가 그 여백에다 그림을 아주 크게 딱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전국의 토지라면 국토의 용도는 몇 개냐 그러면 아까 4개가 뭐였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 이렇게 말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왜 이걸 지정했느냐? 도시지역을 지정한 목적은 개발 때문이야. 개발.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는 절대 개발 못하고 무슨 지역인만 도시지역만 개발해요. 그러면 도시지역 아닌 거 비도시 그럼 뭐래요? 요거를 비도시라고 한다. 그럼 이거는 세 군데는 뭐 한다? 보전이다 그 말이야. 오로지 도시만 개발이고 나머지는 보전이다. 아직 적지 마시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다시 자 도시를 가면요. 도시는 4개로 세분을 해. 쪼개는 걸 세분이라고 그래요. 주거지역 들어봤죠 지난주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항상. 그러면 개발 중에서도
이 세 개는 개발을 하지만 녹지는 보존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울산광역시가 대부분 도시지역일 건데 전부 개발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주거나 공업이나 상업이 지정되면 개발해도 되고 나머지 공원 같은 거 지정하겠죠. 공원은 뭐냐? 녹지야. 그래서 보존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개발 쪽에도 뭐가 있다? 보존하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농림이라는 게 뭐냐? 농림. 농지하고 산림이란 뜻이에요. 그걸 줄여서 농림이라 그래. 근데 이 농자에다는 농업진흥지역을 한번 쓰세요. 농업진흥지역. 요 림자에다는 보전산지를 써보세요. 이거를 보전하는 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그러면 우리 농지가 전국에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많이 있죠. 대한민국 땅에. 그 농지의 종류가 두 개가 있어. 농지 종류가 농업진흥지역 아니면 그 외지역 이렇게 말해요. 혹시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시골에서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렇게 배우셨어. 근데 지금은 법 이름이 바뀐 거야. 그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는 오로지 뭐만 지어야 돼? 농사만 지어라 그 말이야. 그럼 지가가 높아요, 낮아요? 그렇지? 농사만 지고 개발을 못하는 땅이 농업진흥지역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쪽에 이게. 보전산지 그러면 산림인데 개발해야 돼? 말 그대로 보전해야 돼? 보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임야 갖고 있어, 임야. 근데 보전산지로 지정받았으면 별로 좋아요, 안 좋아? 안 돼. 보존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시되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 있다 혹시 기억나나요? 모든 토지는 이 확인원을 띄면 거기 표시돼 있어. 용도지역이 뭐다. 나는 지금 농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농지는 이렇게 써 있어.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하고 앞에가 네모 표시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내 농지는 무슨 지역이야? 농업진흥지역이야. 그럼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농업진흥 외라 그래갖고 좀 개발이 가능한 쪽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산림 갖고 있어 임야라 그러지 보통. 보전산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 아무 체크가 없으면 요건 좀 나은 쪽이야. 근데 여기 체크된 사람은 오로지 보전만 하라 이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림이나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곳이 무슨 지역이다? 농림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요. 보전과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해요. 보전과 보호 육성. 그럼 어떤 보전이냐? 요거 아닌 걸 보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6개이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냥 앞에 2개 기억하시면 돼.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아닌 개념으로 보전하겠다. 그럼 무슨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요. 자, 여기가 이제 농지예요. 농지인데 농업진흥지역 그럼 뭐죠? 그럼 농림지역이 되겠지. 그런데 이 농지를 자연환경 때문에 보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농지는 무슨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야.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나올 때만 농지는 무슨 지역? 농림이에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안 하고 농지인데 자연환경 때문에 뭐 하려고? 보존한다? 그러면 그건 뭐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또 하나만 해볼게요. 지금 농사 짓는 땅인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서 문화재가 출토가 됐어. 그럼 문화재가 출토되면 막 개발해야 되나요? 농사 지어야 되나요? 개발도 하고 이제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존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역도 바로 뭐로 지정한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개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은 다 못 외우시니까 그냥 요거 아닌 걸로 보존한다. 그럼 무슨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이렇게 하고요. 요거 하나가 있어. 이제 하나. 요거는 적어드릴게. 수산자원. 수산자원 보호 육성한다. 그러면 여기도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혹시 수산 그럼 뭐예요? 바다. 바다 속의 자원을 보호 육성한다. 그럼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러시면 돼. 그러면 바다 속에 있는 자원을 왜 우리가 보호 육성해요? 우리가 먹으려니까. 자, 바다에서 김 채취한다.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지? 그러니까 바다를 잘 보호해야죠. 잘 키워야지.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 육성 이거 나오면 반드시 자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배우겠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게 바다인데
용도구역인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하면 개발해야 돼, 보호만 해야 돼? 보호만 해야 되겠죠? 그런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이걸 앞으로 기억하고 계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그럼 왜 설명을 안 하느냐? 이 관리지역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보지역이라는 개념이에요, 유보. 유보했다, 그 말이 뭐예요? 아직은 뭐 안 하고, 나중에 뭐 하겠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 지금 크게 용도는 개발할 때는 뭐죠? 도시죠. 농지하고 산림이 있으면 농림이죠. 그 외 보전은 자연이죠. 그런데 세 개 아주 세 개로 지정하는 게 아직 애매한 상태야. 그럴 때는 무슨 지역으로? 관리로. 그러니까 이 땅이 나중에 도시적으로 좀 쓸 수 있고 농림으로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 있는 땅을 무슨 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누구나 어디 쪽으로 쓰려고 그래? 다 개발적으로 쓰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관리지역을 세분을 시켜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세 개로 쪼개줘. 그럼 이제 감 잡으셨을 것 같아. 이 계획관리는 나중에 어디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도시로 쓰겠다 이 말이야. 계획 세워서 나중에 도시적으로 쓰겠다. 그렇게 계획관리라 그래. 그럼 보통 울산광역시에서 신도시 개발하려고 그래. 신도시. 그럼 도시적에다 개발할까요? 이미 여기는 개발돼 있고 기존의 도시가 형성되니까 더 이상 개발을 못하죠. 그럴 때 어디? 계획관리야. 그 계획관리를 신도시로 지정해서 개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생산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농림지역으로 쓰는 땅이에요. 보전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러니까 용도는 크게 4개인데 실질적으로는 3개로 보는 거예요. 3개. 우선 개발하려면 도시죠. 농림과 산림에 대해서 보전하려면 농림. 그 외에 보전하려면 자연. 근데 그거 3개 좀 애매한 상태가 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가 관리지역을 요렇게 지정해 놓고 필요하면 계획관리는 나중에 어디로 써? 도시지역. 생산은 농림. 보전은 자연으로.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작년 시험 문제는 요걸 3개를 풀었어. 이 자체가. 그럼 우리는 어려운 게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을 알면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나눠볼게요. 관리지역이 계획관리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로? 도시로 쓰는 땅이에요. 이렇게 생산이다. 그러면 농림으로 쓰고, 보전 관리지역이다. 그러면 자연으로 쓰겠다요. 이게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고, 지금부터 이제 구분할 때, 개발, 그럼 어디까지가 개발인가 보세요. 도시에서 주상공이 개발이죠? 녹관, 농자는 보전이다. 이해됐나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은 보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면요. 여러분 나중에 건폐라고 용적률 숫자 암기하셔야 돼.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개발과 보전을 구분해서 외우시는 거야. 그러면 2개로 외우니까 빨라져. 그러니까 모든 데 이걸 써먹어야 돼. 앞으로 이 국토계획법에서 여러 번 나올 거야, 이게. 개발법에 가도 여러 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 공부를 하시려면.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개념을 모르고 들어가면 백날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우리는 모두 뭐하고 뭐냐 그러면 개발과 보전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개발 그러면 도시에서 어디까지? 주, 상, 공 여기까지는 개발. 그럼 나머지 녹, 관, 농, 자, 보전하는 지역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요걸 갖고 문제 쭉 풀어 나가실 거예요. 자, 페이지 넘기시고요. 제2장 광역도시계획 나와 있나요, 이제? 이제 용어 끝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 첫 번째 계획 광역이 나와요. 자, 배운 거를 좀 확인 한번 해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계획인가요? 광역계획권이죠. 항상 광역도시 나면 시험 문제가 저거예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 이건 알겠죠? 장기적이다. 무슨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거고. 이 계획은 비구속이고, 비구속인데 순위는 상위나 하위였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 다음에 이거는 행정쟁송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비구속은 우리 국민들에게 의무를 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 이의 신청한다든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반대로 이제 관리계획 구속령 나올 때는 무슨 대상? 행정쟁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야. 이를 써진 내용이.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요게 나온다고 그랬죠. 광역계획권. 그러면 타이틀은 광역도시계획이 나와도 여러분 책의 순서가 뭐부터 나오느냐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이 먼저 나와. 지정이. 그러면 지정되면 거기에 무슨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목은 광역도시계획 나와도 여러분 시험에 광역도시계획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뭐부터 지정하는 거?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누가 지정하고 누가 계획 수립하는가 이렇게 물어요. 순서를. 그럼 광역계획권은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이 되는가? 자, 인접한 몇 이상? 둘 이상. 특광시군. 자, 이 특광시군에서도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죠.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지정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법 시간에 써야 될 용어 중에서요. 공법 공부를 하면 늘 원칙이 나와요. 원칙. 그리고 그 뒤에 예외라는 말이 꼭 나오는데 예외라고 써지진 않아요. 뭐뭐하고 다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만. 그러면 예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조문 자체가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문에가. 뭐뭐 하여야 한다 그럼 원칙을 말해요. 그러면 다만 하고 예외가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을 의무적 사항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예외는 임의적 사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걸 물어요. 이거는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묻는다고 해서 모든 조문을 묻는 게 아니고 출제하는 게 몇 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의무적이라는 걸 제가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드릴 거야.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쓰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지금 저기 쏘는 게 지정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요. 그래서 앞으로 공법 시간에 지정 나오면 무조건 뭐야? 할 수 있다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여러분 책에 무조건 지정자 써지 뭐라고 나와야 돼? 할 수 있다. 저거 물어봐. 왜냐?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규제법은 지정하면 여러분들 규제 들어가죠. 근데 규제를 꼭 하라 이렇게 나올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뭐라고 나올까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이걸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다고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법은 지정은 전부 다 끝에가 어떻게 나와? 할 수 있다. 그런 건 시험에 낸다는 얘기야. 그런 거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투기과열지구 들어봤나요? 그럼 투기과열지구 지정 그럼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공법이야. 왜 그러면? 공법이 규제법이야. 규제를 하는데 모든 법률로 국민들을 꼭 규제하라 이런 개념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거는 시험에서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지문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모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드리면 그것만큼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전부 일부를 지정한다 그랬는데 요 일부를 마음대로 할 거냐 이건 아니에요. 일부는 단위를 구군 읍면을 단위로 하라 이렇게 해놨어. 구군 읍면을 단위로 하라. 자, 보기 들어가 볼게요. 요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울산광역시하고 여기 있는 양산시를 자, 광역계획으로 묶으려고 그래요. 요걸 광역계획으로 묶으려고 한다. 그때 울산광역시는 전부 들어간다. 전부 들어가요. 그럼 양산시는 일부만 들어가겠다. 그럼 양산시는 일부 그럴 때 여기 구가 있나요? 없나요? 구가 없어요. 그때 구가 없으면 일부라는 개념이 통용이 안 돼. 근데 만약에 좀 떨어진 거요. 포항하고 붙어 있나요, 우리가?
안 붙어 있죠? 그러면 경주부터 붙어 있나요? 그리고 포항하고 붙어 있겠죠? 그럼 포항까지 전부 지정하려고 그래요. 포항까지 광역계획권을. 그럼 포항은 일부만 지정하겠다 이렇게 나왔어. 포항 일부만. 그럼 포항에 가면 구가 있죠? 북구, 남구. 그럴 때 이 구 단위를 일부로 하라 그 뜻이야. 구의 반쪽만 지정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이 구라는 것이 시를 말해요. 시에서는 일부가 되려면 뭐다? 구를 단위로 하라 그 뜻이에요. 자, 요게 북구인데 북구 반쪽만 지정하겠다 그러면 되나요? 안 된다 그 말이야. 구가 있으면 구 통째로 가라. 그럼 여기까지 지정하면 전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는 시일 때는 구를 말한다 그 뜻이 되겠고, 그럼 요 옆에가 영덕군이 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는 군이니까 여기도 전부 그럴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그러면 우리 군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읍도 있고 면도 있다 그 말이죠. 그때 일부 그러면 요런 면 단위로 하라 그 뜻이에요. 만약에 면이 있는데 면 반쪽만 지정한다 이런 거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 읍면이란 어디를 말한다? 군에서 일부만 지정하고 싶을 때는 어디를 단위로 하라? 읍이나 면을 단위로 하라 그 뜻이고요. 그런데 군이 하나 남았네요. 광역시는 구도 있지만 뭐도 있다. 군도 있죠. 자, 반대로 울산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지정하겠다. 울산 일부만. 울산의 일부는 무슨 북구, 뭐 동구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울주군이 있다. 그럼 이 군도 일부 개념이 된다. 이 뜻이에요. 앞으로 구군 읍면하면 시는 뭐로? 구를 일부로. 군은 읍이나 면. 광역시는 구도 있지만 군도 포함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걸 구군 읍면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이제 여기를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를. 가만히 있어. 시간 요걸 해도 되겠다. 지정권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요거 하나로 수리권자까지 통째로 공부를 하셔야 돼. 하나 알아갖고. 지정권자 하나로 여기 있는 계획 수립자까지를 공부하시는데 올해도 작년 33회도 여기다 답을 내놨죠? 무조건 광역계획권이 나오면요. 답은 여기에서 나와. 90%가. 여러분들 이 광역 도시계획이 11회 시험에 도입이 돼서 11회 시험에. 그럼 11회부터 지금까지 22번 받겠죠? 90%가 여기서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자,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아니면 도지사만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언제 지정하느냐 그러면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져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올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돼요. 국토부 장관이.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근데 이게 공법에는 불변의 원칙이야, 이게. 어느 법에 가든 시도에 걸친 경우로 무조건 국장,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이게 불변이에요. 계속 똑같은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고 지정권자가 정해져요. 자, 만약에 이렇게 지정됐다. 광역계획권이. 그러면 행정구역이 어때요? 같은 도에 속하죠. 경상남도. 그럼 이 지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 그 뜻이고요. 이렇게 지정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도 앞에 시죠. 여기는 경상북도. 그러니까 시도에 속해 걸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구역은 시도가 다르다. 그럼 무조건 누구? 국장. 도가 같다. 그러면 도지사.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고요. 바로 이 사람이 지정권자죠. 근데 계획의 승인권을 갖고 있어. 계획의 승인권자야. 그럼 수립자는
요 사람의 아래 그러면 되겠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수립자를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항상 지정했고 계획 만들 때 승인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수립자는 저 사람의 하급 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 시험에서 수립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누구 나와야 돼?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게 국장이 지정했겠죠. 그러면 이제 수립하는 사람 누구예요? 경북도지사하고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거야.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니야? 도지사야, 도지사. 그럼 혼자 수립해요? 같이 수립해? 같이. 그래서 공동 수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울산광역시장 경북도지사예요. 경북도지사가 수립권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도지사가 지정했다. 그러면 이때는 시장이나 군수가 공동 수립자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낼 때 이걸 갖고 몇 번씩 반복해내요. 잘 들어보세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진 경우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틀렸죠? 국토부 장관은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이걸 묻는 거예요. 지정하고 수립자를 묻는 거예요. 수립자. 다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진 경우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럼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애워서 쓰지 마시라는 거. 그때그때 지문이 지정으로 문제 낸 건지 수립으로 낸 건지를 답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야. 또 마찬가지. 같은 도에 속해 있는데 지정으로 묻는지 수립으로 묻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겠죠. 지정으로 물으면 도지사, 수립으로 물으면 시장군수 이렇게 나와. 올해는 여기다 답을 냈어요. 여기다요. 왜냐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굉장히 헷갈리거든. 완벽하게 모르신 분들은 이게 이 말도 같고 저 말도 같대. 뭐냐면 지정하고 수립 개념을 못 찾는 거지. 외우니까 이것만 앞에가 외워진 거지. 광역권이 둘 이상 시도 같은 도 이것만 외워지니까 그러면 장관, 도지사 이렇게 외워서 문제 푸는 거지. 풀지 말고 그때는 시험에 주는 대로 풀으셔야 돼. 항상 저 지문 나오면 지정권자가 따로 있고 수립자가 따로 있다. 항상 지정권자는 상급이야. 국장, 도지사. 수립자는 그 사람의 아랫사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아까 이제 배운 대로 수립했으면 여기다가 승인받아야 되겠죠? 그럼 승인을 하는데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항상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 수립했으면 신청. 그러면 승인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기간이 3년을 줘요. 일단 앞으로 공법 시간에 숫자 나오면 외우지 마세요. 그냥 적어만 놔. 왜냐하면 시험에서 숫자 3년 내지는 않아. 여기 물어봐. 무슨 날 기준 이렇게 물어봐. 무슨 날 기준. 그럼 지금 요 그림은 수립하고 3년으로 보이죠. 근데 실제는 저 지정한 날로 3년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공법은 숫자 나오면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여러분 공부가 된 5월쯤부터 기준을 갖고 공부할 거니까요. 지금은 있다는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승인 신청하면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수립할 때마다 신청해서 승인 받으려니까 복잡하거든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승인권자한테 수립을 같이 하자 이렇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어. 그럼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하면 굳이 승인 신청 따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기가 수립하면 상급기관에다 신청을 해야 되고 자기가 신청 안 하고 싶으면 수립자 승인권자하고 뭐 하면 돼? 같이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럴 쓸 때 용어가 이거 승인하고 요청이란 단어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행정청끼리만 쓰는 용어예요. 그것도 항상 누구한테? 하급이 상급한테 하는 용어예요. 요청도 시장군수가 국토부 장관한테 이렇게 요청 못해. 반드시 자기 위로만 해야 돼. 위로. 승인도 누구한테? 자기 위로만 하는 거죠. 이게 법칙이야. 승인한다, 요청한다 그러면 아랫사람이 바로 위한테 이렇게 말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장군수는 자 도지사로 할게요. 시장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뭐 할 수 있어요? 승인 신청 또는 요청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야. 그럼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뭐예요? 승인해달라, 요청해주세요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예외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직급이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관계중앙. 이 관계중앙은 장관은 장관끼리 뭐한다? 요청한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다 써야 돼. 만약에 시험에서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한다. 그럼 맞나요?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요청한다. 맞는 거야, 이게. 시장군수가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한다. 틀렸어. 그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공법은 용어 자체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국민들이 행정청한테 해주세요. 그럴 때 용어가 제안이야. 근데 제안 나왔는데 행정청 이러면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어. 제안은 누구한테? 우리 국민들이 행정청한테 해달라. 그럴 때는 제안이고 행정청끼리는 요청한다. 승인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립자가 이제 좀 달라지는 방법. 그럼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으면 국장한테 신청하라. 몇 년? 3년 안에. 근데 승인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내겠죠, 이제.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알아서 수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도지사는 수립했으면 국장한테 몇 년 안에? 3년 안에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국장이 3년 지났다 그럼 국장이 알아서 수립해요. 그러면 시장군수도 승인 신청을 안 하면 누가 할까요? 도지사가 수립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승인권자가 신청 안 들어오면 알아서 수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요청한다. 누구한테 요청하죠? 국장. 그러면 국장하고 시도지사는 또 공동 수립한다. 이렇게 말해. 요청도 뭐예요? 공동 수립이에요. 그러면 승인 신청 따로 해요? 안 해요? 그렇지. 신청 안 하려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장군수 요청한다. 누구한테? 이렇게 나와야죠. 도지사. 그럼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군수하고 또 뭐 한다? 공동 수립한다. 총 수립자가 그래서 6개가 나와요. 근데 이 6개를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야. 자, 외우라니까 국장이 수립하고 이렇게 외워봤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한 개도 못 써. 이 원리대로 공부하셔야 돼. 다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지정권자는 국장. 그럼 국장이 지정해서 승인권을 갖고 있으니까 수립자는 그 하급인 누구? 시도지사 공동수립. 도가 같았다. 그러면 누가 지정? 도지사 지정. 그러면 수립자는 그 사람의 하급.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그럼 공동수립하는 원칙적인 수립자들은 반드시 승인권자한테 몇 년 안에? 3년 안에 승인 신청. 그때 안 하면 승인권자가 알아서 수립한다. 그 다음에 수립자들은 요청을 하면 자기 위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요청? 국장.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공동으로. 시장군수 요청하면 누구한테? 도지사. 그러면 시장군수 공동 수립. 이렇게 하면 6개 나왔죠. 이때 시장군수는요. 협의 요청이라고 나와. 협의 요청. 요 협의자가 하나 더 들어갈 때는 도지사는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뭐를 요청하면? 협의해서 요청.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어차피 해봤자 그 사람 몫이 되니까 그냥 우리 안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 그래 놓고 이제 여기다 문제를 또 내. 그럼 이렇게 공동 수립할 때, 요청에 의해서 공동 수립할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원래는 도지사는 국장이 되는데 지금 요 아랫부분의 승인권자가 누구예요? 같은 도는 도지사가 승인권자잖아. 그러니까 도지사가 공동을 했던 도지사 단독했을 때는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수립자가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가 나와. 여기까지가. 그래 놓고 이제 한 사람 더 물을 때요. 신청을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죠. 그런데 국장에게는 사유를 또 하나 줘. 무슨 계획이면? 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공법은 누구? 국장 이렇게 돼 있어. 무슨 계획이면? 국가. 그럼 이유가 있었지. 여러분이 지난번에 행정청을 볼 때 국가는 중앙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중앙. 그때 대표된 게 누구다? 국토부 장관 이렇게 배우셨지. 그래서 요 과정을 어떻게든 구분하셔야 돼. 나머지는 그때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한번 읽혀놓으시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는 과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걸 자주 내는 이유가 이거 알면 나머지 뒤에 문제 다 안다고 보기 때문에 요걸 기본적으로 내는 거예요.
구분하시겠죠? 이제 지정권자냐 수립자냐 그 말 구분할 때 항상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 지정권자는 계획의 무슨 권? 승인권도 갖고 있다. 이 말. 승인권을 갖고 있다. 이 말 기억하시고. 그럼 승인권을 가졌으니까 지정권자 다음에 아랫사람이 뭐한다? 수립자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시험장 가서 그것만 있으면 찾아내요. 그리고 원칙적인 수립자들은 승인 신청을 몇 년 안에? 3년 안에 한다. 근데 안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안 하면 승인권자가 알아서 수립한다. 또 요청 방법이 있다고. 요청은 아래에서 위로 하는 거야. 그럼 시도지사로 이름이 나오면 누구한테? 국장. 그럼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가 요청 그럼 누구한테? 도지사. 도지사와 시장군수 공동. 근데 거기서만 예외가 하나 있다. 무슨 요청 들어가면?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단독 수립한다. 그럼 도지사는 공동으로 하든 도지사는 단독으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뭐가 승인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요거 확인하시고 이제 절차 들어가도록 할게요.